안녕하세요. 인터뷰룸 하윤정입니다. 인터뷰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책 그냥 사람의 저자이자 인권, 동물권 기록 활동가 홍은정 작가님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정말 대작가님을 모시게 되어서 네. 독자로서 너무 큰 영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시 개 탔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표현? 네, 들어는 봤죠. 네, 약간 지금 저의 기분이 좀 네. 개탄 기분이랄까? 진짜요, 네. 네, 사실 뭐 섭외를 요청드리면서도 혹시 이제 응하실까라는 약간 반신반의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흔쾌히까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엄청 떨려가지고. 흔쾌히 나오진 않았고요. 네. 저는 모든 인터뷰에 흔쾌히 나가지 않고요. 있는 용기, 없는 용기 다 짜내서 네, 나왔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니까 저한테 인터뷰를 당했던 사람들도 다 어쨌든 용기를 내서 나왔겠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나가서 얘기해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항상 고민해요. 그래도 항상 고민해요. 나갈까 말까 봐 고민하다가 네. 제가 대작가라는 표현을 하긴 했지만 칼럼을 쓰신 지 한 5년 정도 되셨는데 한 최근 1, 2년 사이에 작가님의 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제 주변에 늘어났다는 인상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전혀 이런 사회운동이나 이런 데 좀 관심이 없거나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 작가님의 글이 좋다면서 저한테 추천해주는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홍은정 작가님의 글이 정말 사람들에게 되게 사랑받고 있다는 저는 인상을 많이 받았는데 혹시 좀 그런 거를 많이 느끼고 계신지? 전 책 나오기 전에는 잘 못 느꼈어요. 아 정말요? 네. 되게 SNS나 이런 데 많이 공유되지 않았었나요? 그게 막 그 전하고 다르다 이런 느낌은 잘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제 패친들 다 비슷하니까 비슷비슷하니까 제 눈에는 그거밖에 안 보여서 그것이 더 멀리 이렇게 이 장 바깥으로 운동의 바깥으로까지 갔다는 생각을 저는 체감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엄청 그래서 이 작가님이 엄청 유명한 분이라고 저는 스스로 좀 많이 진짜요? 느끼고 있었는데 약간 인식의 간극이 네, 전혀. 네. 온라인 서점 사이트에서 제가 이 책을 검색을 해보니까 그 아래 이제 좀 몇몇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 중에 좀 인상 많이 나왔던 표현이 글을 써주셔서 감사하다라는 표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저도 봤어요. 왜 사람들이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가질까요? 그러게요. 저는 제가 본 것을 썼는데 그 리뷰를 보면 많은 분들이 전혀 몰랐던 세계를 알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사실 그에 대해서 궁금해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지금 윤정님이 얘기하는 거랑 이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안에서는 제가 활동하는 이 세계 안에서는 다 알고 있는 얘기였는데 제가 노들약 이야기를 하고 제가 본 것을 얘기해도 사람들이 그렇구나 뭐 그 정도였는데 이게 이 장 바깥으로 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계를 전혀 몰랐다는 것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노들약을 그만둬서 나가면서 저도 이제 이 세계 바깥으로 나갔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내가 노들에서 겪었던 일이 전혀 이 노들 바깥으로 전해지고 있지 않구나. 이것을 저도 체감을 하면서 사실은 20년 전 얘기를 제가 다시 쓰는 거거든요. 네. 제가 노들약을 만났던 게 무려 20년 전이니까 근데 노들약 안에서는 이게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얘기였어요. 왜냐면 모두가 다 그 세계를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모두가 그런 것을 통과해서 왔기 때문에 근데 노들 바깥에 나갔더니 제가 그 얘기를 할 기회가 더 많았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럼 내가 노들 이야기를 해봤더니 사람들이 또 되게 신기하게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또 더 신나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노들 이야기를 충분히 많이 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쓰면서 내가 충분히 말하지 않았구나. 우리의 이야기는 충분히 말해지지 않았고 더 말할 것이 남아있구나. 이것이 해도 모자라지 않는 모자란 그런 이야기이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칼럼을 이제 2015년 말부터 지금까지 이제 계속 쓰고 계신데 앞서 소개 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이제 칼럼에
인권, 동물권, 기록 활동가라고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을 혹시 직접 네, 이렇게 제가 쓰신 동물권을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제가 자기를 명명하는 네. 일에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활동가라고 사람들은 다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활동가라고 불러도 저는 제가 활동가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까지 되게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한 7, 8년 정도까지는 저는 활동가가 아니고 나는 그냥 노들야 교사이고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나는 그렇게 대단한 운동가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어떤 자기를 정체화했던 것 같고 그게 막 운동을 열심히 안 하고 싶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저에게 별로 맞는 옷 같지 않는 느낌? 제가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노들야학을 오면서 제가 대단히 장애인 인권 운동을 해보겠다 이런 결심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활동가라는 것이 저한테는 별로 익숙하지 않은 단어였고 근데 하도 이제 오래 지나면서 그냥 받아들이게 된 거죠.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우리를 부른다면 나도 뭐 그렇게 부르지 뭐 이렇게 했던 것 같고 노들야학을 그만두면서는 이제 기록 활동을 하는 인권 활동가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활동을 뭐라고 부를까라고 얘기했을 때 인권 기록 활동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인권 기록 활동가도 사실 저한테 이렇게 맞는 옷처럼 별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글을 쓰는 일도 나는 글 쓰는 사람이 되겠어 이렇게 또 생각해 본 적이 없이 어느덧 이렇게 계속 쓰고 있게 된 것이고 그러다가 동물의 세계, 동물 문제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이것은 대체 인권 기록 활동이라는 것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관심, 내가 정말 이렇게 이 세계에 푹 빠져서 너무나 궁금하고 더 알고 싶고 뭐라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정말 너무나 강렬하고 또 되게 절실한데 나를 부르는 이름에는 전혀 이 문제의식을 담을 수 없다는 게 되게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근데 동물권이라고 또 넣으면 또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계속 인권운동만 했는데 갑자기 동물권이라고 하면 또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자신이 없어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좀 다짐을 한 거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뭐라도 해야겠다. 이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뭐라도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신문 안에 이제 동물권이라는 단어가 계속 노출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달 전부터 제가 동물권을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드렸죠. 계속 부끄러워요. 사실 저는 딱 그 글씨를 네.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네. 들었냐면 좀 약간 비장하다? 네, 약간 이런 네. 그러니까 인권도 그런데 동물권도 그렇고 기록 활동가까지 있으니까 뭔가 되게 이렇게 뭔가 비장한 느낌이 그렇군요. 살짝 들긴 했는데 네. 또 한편으로 되게 잘 어울리고 이미 그런 활동 해오시고 있으니까 동물권이라는 것이 저도 사실 이제 배우는 단계이고 이제 거의 뭐 걸음마 뛰고 이제 말 배우는 단계인데 그 시기에만 할 수 있는 말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게 있어서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써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긴 했는데요. 저는 한편으로는 인권과 동물권이라는 것이 좀 대등한 개념으로 사람들에게 좀 다가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권과 이렇게 동물권을 같이 병기하는 그 책에도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어떻게 작가님이 좀 동물권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나올 때 이제 주요하게 나왔던 이제 존재가 그 고양이 집에 이제 함께 동거하고 있는 고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네. 이야기였는데 한편으로는 약간 고양이에서 또 탈육식으로 가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잘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한편으로 들었거든요. 네. 그 사람들은 고양이를 키우다가 갑자기 탈육식 내가 동물을 착취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어라고 하면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점프하는 것이 어떻게 느껴져요? 모든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고양이를 키운다고 해서 탈육식으로 가진 않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데 혹시 작가님은 좀 더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 좀 이런 좀 의문은 살짝 들었어요. 네, 왜 그럴까요? 제가 그 탈육식 글을 쓴 것은 제 기억에 8월인가 그래요. 그해 네. 8월이고 9월인데 그때는 이제 고기를 안 먹는 게 생각보다 너무 힘든 일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를 40년 동안 해오던 것을 하지 않는 게 되게 중독을 끊는 일이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한 달 전부터 계속 할까 말까? 언제부터 할까? 아, 음. 돈가스가 너무 먹고 싶은데 돈가스 한 번만 더 먹고 해야지. 한 번만 더 먹고 해야지. 제 소울푸드가 돈가스였거든요. 아, 근데 이제 자기의 소울푸드를 끊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니까 한 번만 더 먹고 해야지. 한 번만 더 먹고 이러면서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밖에다가 말 못하고 왜냐면 계속 미루고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고양이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고민이 많았죠. 내가 인권기록 활동가인데 그 남들 보기 되게 비장한 그런 것인데 고양이 써도 될까? 고양이 쓰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너무 가볍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고양이에 대한 어떤 편견 같은 게 저에게 있었던 거죠. 자고로 활동가라면 훨씬 더 무겁고 비장한 것을 써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제가 그 즈음에 고양이를 만나면서 사실은 제가 노들 야학을 만났을 때처럼 엄청난 어느 세계관의 변화 이런 것들이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것이 뭔가 엄청난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고 이것을 따라가다 보면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느낌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는 상태였고 일단 고양이가 너무 좋았어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게 된 게 아니라 너무 놀라워서 내가 이 존재에 대한 가졌던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좀 무너지게 되고 그 자리에 또 새로운 어떤 것을 알게 되고 나한테 그냥 고양이는 인스타그램에 사진 찍어서 올리고 아무 때나 만질 수 있는 그런 그림 같은 존재였는데 이 고양이는 너무나 하고 싶은 말이 많고 너무나 나한테 계속 화를 많이 내고 만지면 화를 내고 인스타그램의 고양이들은 안 그랬는데 만지면 화를 내고 자꾸 나를 물고 대체 얘는 왜 그럴까? 얘랑 같이 살 수 있나? 이거 그냥 우리가 파양하게 될 거 아닌가? 근데 또 기록 활동가인데 인권 기록 활동가인데 내 고양이 파양하면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비밀로 해야 되나?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내 앞에 나타난 이 알 수 없는 이 낯선 존재가 되게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도 하고 고양이가 어떤 존재인지 공부도 하고 그러는 배움의 과정들이 마치 이제 부모가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 아이는 그냥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키우는 과정도 너무 힘들고 그러면서 또 되게 사랑스럽기도 하고 물론 이제 그 노동이라는 것이 돌봄 노동이라는 것이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런 과정을 겪게 됐던 것 같아요. 아주 새로운 존재를 만나게 됐고 그 존재가 보여주는 어떤 새로운 세계가 계속 느껴지고 있었고 저를 완전히 정말 뒤흔드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원래 글을 쓰면 그런 걸 네. 쓰거든요. 내 마음이 이제 뭐 힘들었거나 혹은 굉장히 감동적이었거나 혹은 마음이 흔들렸거나 이런 게 도대체 왜 그럴까? 왜 흔들렸을까? 왜 힘들었을까? 왜 슬펐을까? 왜 기뻤을까?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이 이제 저의 글쓰기인데 그러니까 저에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내가 이 고양이가 왜 이렇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쓰고 싶었던 거죠. 근데 결말을 모르고 썼어요. 이 고양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좋은지 막 어쨌든 쓰게 됐는데 일주일간 쓰게 됐는데 대체 고양이로 한 번도 글의 결말을 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에 대해서 써본 적도 없지만 고양이의 이야기의 결말에 무엇이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거 나름대로 다 결말이 있잖아요. 어쨌든 네, 결말이 있잖아요. 근데 고양이로 한 번도 써보지 않았으니까 아 어떡하지 난 대체 이거 결말 어떡하지 이제 마감은 다가오는데 그러다가 굉장히 충동적으로 그렇다면 고기를 먹지 말아볼까? 이렇게 쓰면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볼까? 사실 이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정말 너무 마감이 다가왔고 네, 결말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나는 이 동물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 동물이 당한 어떤 고통도 알게 되었고 기쁨도 알게 되었고 그 즈음에 어떤 이렇게 동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영상으로 좀 보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아주 급격히 마감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 마감이 탈육식을 부르고 네. 그래서 또 동물권 기록 활동가까지 가게 되는 어떤 그렇죠. 그런 네, 네. 여기 오기 전에 페이스북에서 한 뉴스를 봤는데 그 그러니까 우시장 도축장에서 도망친 소가 도로로 이렇게 온 거예요. 역주행을 해서 온 거예요. 차들은 이쪽 방향으로 가는데 소 한 마리가 이렇게 역주행해서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들 그 차에 블랙박스에 찍힌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동물을 먹지 않게 되고 동물권 운동에 대해서 알게 되고 많은 책이나 영상 같은 것을 보면서 저도 이제 동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이 도축장을 도망친 소, 돼지의 시선이라는 것이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정말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럼 얼마나 두려울까. 그리고 그런 영상들이 있거든요. 요새는 블랙박스 때문에 이렇게 도망친 소와 돼지들이 그 뭐 8차선 대로 이런 곳에 막 뛰어다니는 그런 영상들이 정말 이렇게 쉽게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 소는 이제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정말 이질적인 존재처럼 보이거든요. 저 소와 이 8차선 대로라는 것이 얼마나 맞지 않고 얼마나 위험하며 그럼 쟤는 이제 어디로 가는 거지? 그래서 소방관들이 출동해서 마취총으로 이제 마취를 해서 잡아요. 그리고 나면 도축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마취약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쨌든 죽임을 당하는데 그 도망친 소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 도시가 어떨까? 저 소방관들이 어떨까?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고 그 시선이라는 게 인간의 시선으로 볼 때와 소의 시선으로 볼 때가 너무나 달라서 사실은 저는 그런 영상을 보면 되게 이제 마음이 아프거든요. 근데 오늘 낮에 본 그 영상 또 소가 이제 도축장에서 도망을 쳐서 역주행을 하는 그 소가 사람들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인간 중심적인가. 저 소를 그렇게 찍어서 그것을 편집을 재밌게 하는 이 시선은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인간 중심적인가. 그래서 저는 동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면서 인간 중심적이라는 건 정말 좋은 뜻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인간 중심이라는 건 얼마나 좋은 뜻으로 써요. 우리가 자본에 저항할 때 쓰는 말인데 근데 이 동물들에게 폭력적인 세상을 설명하는 단어가 인간 중심적인 거예요. 왜 이렇게 도시가 폭력적이고 왜 이렇게 이들에게 폭력적이냐면 다 인간 중심적이기 때문인 거예요. 20여 년 동안 계속 인간 중심적인 어떤 운동? 이 사회가 훨씬 더 인간화 되기를 바라는 그런 운동을 해오다가 갑자기 인간이라는 단어가 흔들린 거죠, 저한테. 인간은 대체 무엇인가? 인권은 무엇인가? 인간 중심이란 말은 또 무엇인가?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어떤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데 아무런 힘도 없는 그것이 저한테 줬던 엄청난 충격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